초월님님 거죠.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부동산을 이렇게 만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왕초보들을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20대 때는 그런 투자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히 이제 많은 경험을 해야 될 시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아니면 내가 내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자영업을 하게 되더라도 장사를 하게 되더라도 어떤 일을 맡아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기르는 시기. 그렇죠. 나하고 맞는 일을 찾아보려면 많은 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거에서 실패도 해보고 이거에서 성공도 해보고 네. 그런 과정이 20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 공부를 하느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저는 이런 거 정말 반대합니다. 그쵸. 다양한 경험, 다양한 일, 또 여행도 많이 해보시고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어떻게 드리고 싶어요. 보면 내가 하는 일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사실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최고죠. 근데 사실 지금 직장 생활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점점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그렇죠. 이런 일대로 하시면서 차선책으로 투자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직장인이나 공무원 분들이 더 이런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네. 공무원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들은 어쨌든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네. 그래요. 20대는 그렇다 치고 30대는 어떻게 되나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직장 생활에 잘 맞고 또 그곳에서 내가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 하는 곳이라면 저는 직장 안에서 승부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임원도 되고 네. 대표이사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이러고 하면 사실 뭐 투자 같은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직장 안에서 승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본인만의 일을 좀 찾아나가는 여정을 좀 찾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엔 자본이 있거나 아니면 뭐 조직이 있거나 유명세를 타거나 이런 사람들만 무언가를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 여기 대한민국 서울 저기 구로동에 있는 어떤 가정주부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바닷가에 사는 그 어떤 그 소녀한테까지 바로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유튜브로 그렇죠. 연결하든. 세상이 너무 좋아졌죠. 강경호님이 수영님과 동갑인 39살인데 중소기업 다니다 나왔는데 나이 많고 경력 단절 때문에 낙인 찍혀서 한국에선 이미 일자리 쪽으로 사망 선고가 난 것 같습니다. 생산직이나 서비스직도 불경기와 나이 때문에 요즘 경쟁률도 엄청나고 정말 답이 없습니다. 수영님하고 다르게 나이만 먹었습니다. 부끄럽네요 라고 쓰셨는데 직장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이쪽에 좀 너무 좀 차관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시대가 우리가 너무 이 직장에만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아요. 맞출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걸 가지고 정말 많은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수영 씨 같은 분이 이렇게 살고 계시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네. 세상과 나를 연결시키는 쪽에서 뭔가 이런 쪽으로 경제적 자유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지금 시대와 맞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내가 잘하는 일을 찾고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게 제일 좋고 네, 근데 정말 그게 안 된다면 어떤 차선책으로서 재테크를 공부를 해라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재테크는 네. 필수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평생에 같이 가는 그냥 작은 친구 정도. 네. 네. 가볍게 하는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정143님이 요즘 같은 불황기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도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아예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고정관념? 이런 거부터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정말 잘 버는 사업가분들은 그렇죠. 오히려 불황 때 맞아요.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불황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불황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합니다. 남들이 안 움직일 때. 그럴 때 어딘가에서 기회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그 진짜 돈을 버는 분들은 이럴 때 진짜 열심히 움직이거든요. 투자적인 측면만 보면요. 지금 일단 금융시장도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투자할 때 많아요. 잘 찾아보면 가격이 내릴 때나 가격이 오를 때나 음.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꾸준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겠네요. 그럼요. 선샤인님이 제2의 IMF가 온다고 예전 IMF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불황이 온다고 하는데 청울림님은 어떻게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요즘에 좀 불안 심리가 많이 고조되고 있죠. 제가 지난 한 20여 년 사회생활하고 경제 공부하고 투자 실전 현장에서 네. 지금까지 있고 하고 보면 사이클은 계속 반복입니다. 20년 전에 IMF, 10년 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한 금융위기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또 경제 위기가 뭐 주기적으로 본다면 올 수도 있어요. 제2의 IMF가 온다. 그러면 덜덜 떨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그런 위기 때 그쵸, 많이. 경매로 완전 헐값에 네. 자산들을 사들이는 사람들 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위기 때 부자가 되거든요. 네. 역설적으로 이 위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위기나 어떤 그런 요인들이 아주 본질적이고 추세적인 것인가. 그게 아니라 어떤 이런 사이클상의 하나일 뿐인가. 그거를 생각하면은 답은 명확하거든요. 그러려면 또 공부를 해야 이걸 또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해요. 진짜 경제 위기가 오면 아무것도 못 삽니다. 무섭죠. 네. 지금 더 계속 떨어질 것 같아요. 집값이 뚝뚝 떨어지고 주식값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절대 못 사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못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실력이 없어서 못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못 사기도 해요. 네. 실제로 경제 위기가 오면요. 네. 돈이 시중에 다 말라버립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다 안 해줘요. 해주긴 해주는데 금리가 엄청난 고금리가 돼요. 이런 상태에서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어떤 정말 지를 수 있는 이런 내공을 기를 수 있을 정도의 용기와 실력, 지식을 그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경험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전까지.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위기만 오면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돈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잣돈을 그럼 얼마가 있어야지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네. 저는 이제 뭐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니까 음. 부동산 쪽으로만 얘기하면 제가 초창기 때 그 3년 동안 투자했던 지방 소형 아파트는 한 채당 그 실제 투자금이 400만 원이었어요. 400만 원. 그러니까 다 레버리지를 하셔서. 그렇죠. 네. 그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은행 대출, 네. 또 하나는 그 전세. 임차 보증금. 네. 그렇죠. 전세나 월세 네. 보증금. 맞아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근데 지금도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도 뭐 사실 지방의 일부 지역에 가면 투자금 1,000만 원 이하로도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오른 뒤에 정부의 규제가 완전 집중적인로 이제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네, 네. 이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전부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맞아. 다 몰려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 투자금이 많이 듭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사실 2억 이하로 좀 좋은 걸 사기는 어렵죠.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네, 네. 지방 같은 경우도 사실 1억 이하로 지금 사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런 시기에 투자금 적게 든다고 뭐 싼 500만 거를 원, 막 1000만 원 사면. 이런 걸 사면은 뭐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없으나 안 오른다. 네. 수익을 보기가 어렵다. 네. 그 시기를 좀 잘 알고 해야 네,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적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착실히 월급을 모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근데 저는 이분의 그 얘기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저 같은 경우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빚을 진다는 건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걸 그럼요.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럼요.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대출을 쓰는 거를 보고 자란 사람이랑 이 빚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자란 사람이랑 그 빚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이 사업하다가 망하신 분한테 창업해봐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부모님한테 말씀하시고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작게 그쵸. 해보세요. 아주 작게.